학점은행제를 알아보실 때는 최소한 이것만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, 이것들을 잘 모르고 시작하면은 학위가 탈락됐다든지 제대로 이수를 못했다든지 이런 되게 큰일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큼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학점은행제를 무사히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, 비용 단축이 가능하다, 그래서 빨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, 이때 이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라는 거를 무조건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이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이라는 거는 이 학점은행제 수업을 들을 때 한 학기에는 최대 8과목 24학점, 그다음에 1년에는 최대 14과목 42학점까지만 수업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 번에 아무리 막 20과목 30과목 이렇게 많이 듣고 싶어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이걸 잘 모르고 수업을 막 많이 신청해서 들었을 때 한 학기 최대 인정되는 8과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학점 인정이 불가해요. 비용 낭비,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. 학점 인정은 제한되어 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연간이수 제한 학점 꼭 알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연간이수 제한 학점 말고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주의사항은 바로 한 교육원 최대 이수 학점인데요. 쉽게 생각하시면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딱 20과목까지만 한 교육원에서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, 4년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35과목까지만 한 교육원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시작한다면 전문학사를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교육원에서 80학점 다 채우고 20학점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목수를 넘어가면 인정이 절대 안 되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이 학점은행제는 사실 생각보다 개설되는 과목이 있는 전공이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 수업이 만약 개설된다고 해도 그게 뭐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오프라인으로 가능한지, 혹은 비용이 좀 저렴한지 비싼지 이렇게 다 달라요. 근데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라고 해도 만약에 개설이 안 되거나, 아니면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, 아니면 나는 온라인밖에 못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나가야 되거나 하면은 사실 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. 전공을 처음에 제대로 좀 선택하고 진짜로 이게 열리는 과목들이 있는 게 맞는지, 내가 생각하는 비용 범위에 들어오는지 이런 걸 좀 잘 알아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막 너무 원하는 전공이 딱 특별히 있다,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진짜 난 이 전공이어야 된다,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쉽고 효율적인 전공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그래서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하는 전공 중에는 뭐 경영학, 그 다음에 심리학, 아동학, 뭐 사회복지학 이런 거 많이들 하시고, 그 다음에 뭐 좀 공학 계열 원하신다 그럼 컴퓨터공학, 뭐 정보통신공학 이런 거 되게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. 100% 온라인 전공인 경우가 많고 난이도가 괜찮고 그냥 학점은 정말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공들이에요. 무조건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는 게 아니라면, 진짜 굳이 이 전공 꼭 하고 싶다 이게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쉬운 전공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행정 절차라고 하면 뭐 학습자 등록, 학점 인정 신청, 학위 신청 이런 절차들을 말해요. 근데 학생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열심히 들은 수업, 뭐 열심히 딴 자격증 어디서든 인정해주질 않아요. 어떤 서류가 나오지도 않고요. 학위가 졸업장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. 그래서 이 절차를 무조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주셔야지만 내가 졸업장까지를 잘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행정 절차 같은 경우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매년 4번, 4분기, 1월, 4월, 7월, 10월 이렇게 4번만 하실 수 있고,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행정 절차를 먼저 무조건 시작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,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먼저 학점은행제를 내가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행정 절차 기간이 돌아오면 그때 하셔도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. 쉽게 생각하시면 헬스 트레이너나 웨딩 플래너처럼 진행하는 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이 학점은행제는 사실 생각보다 어떤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과정이 확 달라지거든요. 학습 설계를 해주고,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수업 듣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, 아니면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고, 그 다음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관리까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접해본 플래너들이 확실히 맞춤 플랜을 잘 세워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, 그냥 단순히 학생들을 교육원에 등록만 시키려는 플래너들은 그런 계획은 안중에도 없이 좀 무분별하게 학점을 이수하게끔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면 좀 느끼실 수 있지만 역량 차이는 좀 있고 좀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
요즘 이제 학생들은 유튜브나 플래너들 얼굴이 나오는 매체로 많이들 알아보시기 때문에 이전에 찍었던 유튜브 영상들이 좀 많은지 이런 걸로 단순하게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컨택을 했을 때는 실제로 학생들을 상담했던 어떤 이력이나 아니면 뭐 카톡 내역 이런 거를 한번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 되게 많고요. 혹은 제 학생들의 후기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그런 웹페이지나 이런 게 있다면은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, 이렇게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학생들이 플래너한테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무조건 이수 쉬운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, 뭐 예를 들어서 보통 교육원들은 다 과목별로 온라인 뭐 출석, 과제, 시험, 뭐 토론, 퀴즈 이런 성적 반영 요소들이 무조건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진짜 다 해야지만 이수가 되는 교육원이냐, 아니면은 시험이랑 뭐 온라인 출석 정도만 잘해도 이수가 되는 교육원이냐 나눠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? 저는 무조건 그냥 쉬운 교육원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교육원 선택할 때는 이수 쉬운지도 무조건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